안녕하세요. 라이언 잡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스토어에 무조건 유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유입된 고객들이 이탈하지 않고 10명이 들어오면 최소한 4명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꼭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월 수익 10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제8탄 상세 페이지 편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이버 고객들이 제 스토어에 어떻게 유입이 될까요? 그냥 마구잡이로 막 유입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이버 쇼핑 검색으로 유입된 고객들은 대부분이 구매 의사가 있는 실구매자로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상용 선풍기를 구매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탁상용 선풍기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이 네이버 검색창에 탁상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쇼핑 더보기에서 이제 쇼핑을 하겠죠. 네, 이럴 때 본인이 봤을 때 마음에 드는 이제 썸네일을 검색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이 제품이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이 상세 페이지에서 충분히 저를 이 상세 페이지에서 이 제품이 충분히 이제 좋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때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네이버가 이제 주된 소비처인 고객들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상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 쇼핑 검색으로 유입된 고객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상품이 정확히 있고 그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정확한 상품명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스토어에 유입이 된 구매력이 아주 높은 잠재 고객인 겁니다. 그럼 또 만약에 본인 스토어에 네이버 쇼핑 검색을 통해서 유입이 많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율이 낮다는 것은 바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충분히 설득력이 없다는 겁니다. 본론으로 이제 돌아와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가 왜 중요한지 이해가 다 되셨나요? 바로 네이버 쇼핑 검색으로 유입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잠재력이 아주 높은 고객들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0명이 유입이 되면 최소한 4명이 구입하게 되는 설득력이 높은 상세 페이지와 썸네일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탁상용 선풍기를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썸네일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탁상용 선풍기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종류의 선풍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들이 1페이지 1위 제품을 이제 클릭해서 들어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매력적인 썸네일을 가진 제품을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즉, 1페이지 1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썸네일을 가진 상품을 먼저 클릭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만큼 썸네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썸네일을 선정을 할 때 상위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런 경쟁사의 썸네일을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이걸 참고해 갖고 3가지 정도 시안을 만들어서 저는 준비를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뭐 시장 조사를 좀 하면은 제가 이제 탁상용 선풍기를 네이버 쇼핑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컨셉을 가진 썸네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한 썸네일, 그리고 활용도 측면을 강조한 썸네일,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측면을 강조한 썸네일, 그리고 기타 뭐 실사진을 제품의 이제 실제 사진을 좀 찍어갖고 아무런 디자인을 하지 않고 실물을 바로 올려놓은 이런 썸네일, 그리고 이 상품을 하나 구매를 하면 요거는 사은품으로 준다, 요거를 좀 어필하는 썸네일, 이런 식으로 경쟁사 상위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 경쟁사의 썸네일을 좀 참고해갖고 썸네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세 가지 시안을 만드냐면 이 3가지 시안 중에 첫 번째를 제가 이제 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시안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론칭을 합니다. 이때 상위에 제 제품이 노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제가 만들었던 시안을 계속해서 교체를 한 다음에 반응이 제일 좋은 썸네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썸네일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상세 페이지를 잘 만들었다고 해도 썸네일이 별로 좋지가 않으면 고객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또 내가 만약에 사은품 같은 경우를 상세 페이지만 기재해 놓았으면 소비자들이
제 썸네일이 매력적이지 않다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요거는 조금 번잡한 그런 썸네일이지만 차라리 좀 깔끔하게 해서 내가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런 사은품들을 주고 있다, 이런 걸 어필하는 썸네일도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만약에 제가 탁상용 선풍기를 론칭하는데 이렇게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 이렇게 이거는 누가 봐도 이 선풍기가 제 핸드폰을 충전하는 그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기능적으로 좋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이렇게 썸네일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썸네일을 보고서도 이 제품이 좀 나랑 괜찮네, 이 제품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소비자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썸네일, 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뭐 기능적인 측면이라든지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은품을 준다든지 아니면 활용도가 괜찮다든지 이런 컨셉이 있으면 그 컨셉을 썸네일에 반드시 녹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상세 페이지를 보지 않아도 이 제품은 이런 좀 기능을 좀 가지고 있구나,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이쁘구나, 이런 식으로 미리 짐작을 하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상세 페이지, 이제 제품을 클릭해갖고 상세 페이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첫 단계, 고객이 유입이 되는 첫 단계에서 이 썸네일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썸네일의 중요성을 진짜 미친 듯이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도 항상 하나의 제품을 론칭을 할 때 썸네일 정도는 무조건 3가지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반응별로 체크해서 최고의 썸네일을 선정하는 편이고요. 또 트렌드가 바뀌면 그 썸네일도 한번 변경을 해줍니다. 그만큼 저는 썸네일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편입니다. 네. 네, 이제 매력적인 썸네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썸네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중요하니까 그 썸네일을 만드시는데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갖고 좀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썸네일이 좋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부분 좀 확인하셔갖고 시간을 좀 할애하셔갖고 썸네일을 좀 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실 때 먼저 그 시장 분석을 하셔갖고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예, 이 시장 분석을 할 때 당연히 이제 경쟁사의 지금 상위에 좀 노출이 되어 있는 그 경쟁사의 를 가지고 이제 시장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사의 좀 낮은 리뷰를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시장 조사를 먼저 해봤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장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문제점이 바로 소음. 제품을 사용하는데 너무 소음이 크더라. 두 번째가 이제 한 달 정도 사용했는데 잔고장이 많아갖고 사용하기가 힘들더라. 특히 이런 잔고장 이슈는 2만 원짜리 아래 그런 저가격 제품들에서 많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날개랑 그 앞덮개가 분리가 좀 불가능해갖고 세척이 좀 불가능하더라.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사용하기가 좀 비위생적인 것 같다. 이런 이슈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 후 지속 가능 시간, 상세 페이지에는 분명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기재를 해놓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뭐 2시간에서 30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더라. 그리고 뭐 바람이 약하다. 그리고 유선 제품이다 보니까 야외에서 좀 사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시장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컨셉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시장 분석을 통해서 현재 제품들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 론칭하는 본인 제품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몇 가지는 본인 제품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에요. 즉, 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개선점을 가지고 바로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소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어. 무소음 라이언 접스 탁상용 선풍기. 만약에 완충 후 지속 가능 시간, 이 지속 가능 시간 좀 장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서 컨셉을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뭐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뭐 라이언 접스 탁상용 선풍기,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시장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시장 분석을 통해 갖고 컨셉을 먼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꾸미면 되는데,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할 때 총 5가지 섹션을 나누어서 이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제품 컨셉, 바로 이제 제품 이미지, 제품 대표 이미지, 컨셉, 그리고 스펙을 먼저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가끔 상세 페이지를 볼 때 이 첫 섹션에 그 할인 쿠폰, 뭐 리뷰 이벤트, 뭐 아니면 본인의 다른 상품에 링크를 걸어갖고 기재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고객들이 유입됐다는 것은 내 제품에 관심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첫 문단에는 무조건 본인 제품의 대표 이미지, 그리고 컨셉, 그 다음에 스펙을 기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했던 뭐 이 기존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개선점이 있는 걸 컨셉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 컨셉 문구를 여기다 적는 겁니다. 기존 현재 시장에서 많은 탁상용 제품들이 소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소음 라이언 접스 탁상용 선풍기라고 컨셉을 잡았고, 거기에다가 이 라이언 접스
탁상용 선풍기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성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제 썸네일을 클릭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를 볼 때 바로 그 소비자들이 먼저 궁금했던 제 상품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스펙을 좀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 섹션에는 무조건 그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개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고객들이 좀 더 집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가게, 이렇게 좀 더 집중해서 밑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섹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경쟁사 대비 강점을 좀 수치화 및 동영상 GIF로 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들 있죠. 우리가 아까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기존 제품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했잖아요. 그 문제점을 라이언 잡스 선풍기는 해결을 했다. 어떤 부분에서 개선점이 있었다. 기존 제품에 대해서 라이언 잡스 선풍기는 이런 부분이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이제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어필을 했어요. 뭐, 기존 제품들의 문제점 및 불편함, 고객들이 좀 겪었던 그런 불편한 경험을 좀 기재하면서 좀 관심을 좀 유도했습니다. 왜냐면 요런 문구를 좀 읽어보면서, 좀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이면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어. 나도 이런 걸 좀 경험했지. 이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런 저가형 제품이라도 좀 가격을 높여서 판매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가격 가성비, 이야기 언제까지 속으실 건가요? 저가형 제품의 불편함, 써본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언 잡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 선풍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저가형 탁상용 선풍기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있죠. 뭐 소음 문제도 솔직히 뭐 탁상용 이 선풍기를 보면은 가격대가 뭐 진짜 15,000원에서 한 3만원 아래로 형성되어 있어요. 예, 그런 저 가격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 문제, 뭐 장고장, 뭐 위생적인 문제, 완충 후 지속 시간, 예, 이렇게 저가격 제품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 뭐 많이 겪으셨죠? 언제까지 이런 가성비 얘기에 속으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조금 지금까지 고객들이 좀 겪었던 그런 불편한 경험을 토대로서 좀 이제 의문점을 좀 제기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속으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가성비 따져봤자 결국에는 저가형 제품에는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암시를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각 경쟁사들, 이제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경쟁사와 이제 라이언 잡스의 이제 스펙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표를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눈에 경쟁사 대비 라이언 잡스는 어떤 부분이 좋은지 이런 강점을 반드시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타사와 한 번에 비교하세요 하면서 이런 표를 제작해갖고 기존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라이언 잡스는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표로 딱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 있죠. 이런 소음 문제. 만약에 본인 제품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의 제품에는 문제가 있는데 본인 제품에는 분명 이걸 해결할 수 있어야지 이렇게 기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본인 제품들이 이제 소음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다. 뭐 위생적으로 뭐 세척이 가능하다. 뭐 장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AS. 우리 제품은 장고장이 없기 때문에 뭐 6개월 동안 무상 AS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경쟁사 대비 라이언 잡스 선풍기가 어떤 부분이 좋고 개선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S 6개월 같은 경우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전자제품 팔 때 웬만하면 AS 6개월 정도는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은 설사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뭐든지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근데 이런 문제점을 제조사랑 협의를 하면 뭐 교환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좀 문제가 발생한 거를 뭐 불량 레포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 그거만큼의 수량을 다시 저희한테 전달해 준다거나 아니면 리펀드를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꼭 제조사랑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세요. 협의를 하신 다음에 진짜 전자제품이 그래도 AS 6개월 정도 해야죠. 1년 정도 하셔도 되고, 그 정도로 이건 제조사와 함께 분명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도 잘 협의해갖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반드시 큰 장점이 생기니까, 요거는 한번 협의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탁상용 선풍기는 제가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고장. 한번 리뷰 한번 체크해서 보세요.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강점이 있다면 굉장히 큰 어필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탁상 선풍기 론칭한다면 이거를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AS 기간. 지금까지 장고장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저가격 가성비 좀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속으실 건가요? 하면서 저희 제품은 고성능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뭐 합리적인 가격에 고성용 제품을 좀 선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섹션까지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특성, 어느 정도 제품의 특성과 스펙을 소개를 했고, 두 번째에서는 경쟁사 대비 라이언 잡스 선풍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그 한시적인 기간 동안 할인 및 사은품을 제공한다는
그런 이벤트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까지 경쟁사 대비 이제 라인접스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 괜찮은데? 근데 그 되게 한시적인 기간,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사은품이 뭐 고객 선착순 100명 한정분,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들이 생각을 했을 때 분명히 첫 번째 섹션, 두 번째 섹션을 좀 읽으면서 이 제품이 좀 나쁘지 않고 괜찮은 제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구매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리고 한정, 뭐 사은품 뭐 100개 한정, 이런 식으로 한정된 기간과 좀 한정된 사은품이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구매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할인이 다시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 번째 섹션에서는 바로 뭐 이벤트 관련해서 좀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섹션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할인 이런 것까지 이제 얘기를 해갖고 소비자의 마음을 굉장히 흔들어 놓습니다. 이거 정말 이 기간 안에 이 상품을 구매해야겠구나. 그러면서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디테일한 성능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섹션을 좀 나누어 갖고 장점을 좀 부각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 라이언접스가 가지고 있는 뭐 풍속 조절 모드, 뭐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 이것도 동영상이랑 GIF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좋겠죠. 예. 그리고 뭐 직계형 타입으로 직계형 타입으로 쉽게 거치가 가능. 그리고 또 다른 부가적인 좀 디테일한 기능들이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좀 리얼을 뭐 좀 이렇게 나열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섹션을 나눠갖고, 그리고 정확히 포인트를 찍어갖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뭐 GIF든 뭐 동영상이든 이렇게 첨부해갖고 좀 이런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좀 동영상과 함께 설명해주면 확실히 더 확신을 줄 수 있겠죠. 이 제품이 이런 장점 그리고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여기에서 또 확신을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FAQ랑 FAQ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배송 환불 및 교환 정책을 좀 기재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FAQ라고 해서 이제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적어주는 거거든요. 이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다 상세 페이지를 보고서 이 제품 괜찮은데, 그런데 이 제품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타 경쟁사 문의글을 보면은 쉽게 그 자주 하는 또 겹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가지고 와갖고 제가 그런 질문을 미리 기재를 해놓고 거기다 답변을 달아주는 겁니다. 즉 고객들이 이렇게 다 읽어보고 이 제품 좋은데? 근데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기네?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해줘갖고 구매력을 더 끌어올리는 거예요. 구매 전환율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고객들이 너 이 제품 사야겠다. 근데 이 질문만 하나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이 궁금한 점만 해결해주면 나 바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또 이제 그럼 제 스토어에서 또 문의글을 남길 거잖아요. 근데 그 문의글이 뭐 제가 근무하는 그 시간 이내에 문의를 했으면 답변을 빨리 남겨줄 수 있겠죠. 근데 고객들이 뭐 6시 이후에 이제 문의글을 남기면 저와 제 직원들이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빠르게 답변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 정도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소비자들과 뭐 저희가 답변을 해줬을 때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구매를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갖고 마지막에는 그 FAQ라고 해갖고 이렇게 질문과 답변, 뭐 예상되는 질문 그리고 답변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주고 마지막에는 뭐 배송, 교환, 환불 정책에 대해서 기재를 해놓고 상세 페이지를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 준비했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 준비해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